안녕하세요.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계속해서 EBS에서 한능검 달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58회 기본 문제도 상당히 나름대로 핵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적인 문제들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이 기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한 시대 때 인물, 사건, 제도가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보시면 이게 좀 시대를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제 속에서 한능검 기본편에 출제한 쪽에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의도를 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59회, 60, 61에 계속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이런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금속 도구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밑에 보시면 지배자가 처음 출현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청동기인데 또 한편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청동방울이라고 나옵니다. 이번 58회 기본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좀 개념 잡기에는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개념이 딱 청동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청동이 나와도 약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더 확인할 건 뭐냐면 철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달돌칼이라고 해서 돌이 나오죠. 반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반달 돌칼이니까 신석기? 그럼 안 되죠. 그쵸? 자, 이 시기의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 아니죠. 이건 철기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비파형 동검. 그렇죠.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고인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청동기 시대 특징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가락바퀴가 처음 등장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석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에 동굴이나 막집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의외로 구석기 시대에서의 주먹도끼보다 이 문장이 참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굴이나 막집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막집은 말 그대로 막 지은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 보래요. 자, 보니까 읍군 삼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옥저나 동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약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 자, 그 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옥저라고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읍군 삼로원데 동해가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책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도 있죠. 이번에 부여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가, 우가, 부가, 저가 바로 서출도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마는 뭐 여기 지금 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겠고요. 사마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소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 문제도 아니었다. 따라서 옥저로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이런 거. 자, 분명 역사라는 건 시간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편에서도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데요. 자, 평양성으로 새로운 도읍을 정하였다. 이러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천도한 거잖아요. 바로 장수왕이다. 선생님이 그 올해 결심 중에 하나가 매주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EBS 했을 때 정말 국립중앙박물관을 정말 매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잠시 또 이렇게 잊고 있다가 다시 그래 국립중앙박물관 매주 가자 그랬는데, 가면 많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게 초등학생 친구들이 막 이렇게 보면 또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가 고구려고 장수왕이고 막 얘기하거든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역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학생들이 관심이 많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장수왕에 대한 보시고, 여기 보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 뇌물마리간을 구원하도록 하라니까 광개토 대왕이란 말이죠. 4세기 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만화인데 고구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또 살수대첩 나오잖아요. 이 살수대첩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을지문덕을 많이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영양왕 때예요. 여기 이제 7세기 초인데 이것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광개토 대왕 먼저
그 다음 장수왕, 그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 1, 2번만 순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나아가가 되겠죠. 나아가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영양왕 때 살수대첩 을지문덕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밑줄근 이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여로 갔습니다. 부여하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계속해서 부여 혹은 부여나성이라고 해서 백제 사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를 웅진, 공주에서 사비로 오늘날의 충남 부여로 옮긴 사람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백제 성왕 본인은 남부여라고 백제 국호를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1번 중국의 동진이라는 남쪽 왕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침류왕이 돼요. 2번 고흥에게서 석이란 역사서를 편찬하게 했다. 그러면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자, 3번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바로 이분이죠. 그런데 회복하고 나서 진흥왕이 이제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이제 우리가 기본편이지만 꽤 많이 나와요. 대하성. 그래서 신라 대하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와의 전면전을 갔다. 바로 백제 의자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라 김춘추가 백제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결심을 맺었던 사건이 바로 또 이 대하성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5번 보면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경주 월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신라죠. 신라 말고 더 있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골품제.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 신라에서만 있는 성골, 진골, 그 다음 6, 5, 4, 3, 2, 1. 그래서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다. 혈연적 신분제. 2번에 보면 오도양계, 고려죠, 고려. 진대법, 고구려의 바로 고국천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고구려. 여러분들 그래서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구려. 자, 4번 정삼회 이러면 여러분들 백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6번 갈까요? 가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김해가 결정적 힌트고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거 철제 판가봇 요거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면 이 뭐랄까 갑옷으로 무장한 인물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가야 건지 신라 건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요거는 분명히 가야 거예요. 그런데 김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야, 그 중에서도 가야에서 김해가 나왔기 때문에 금관가야다라고 아셔야 되겠는데 요 힌트 철제 판가봇 같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야예요. 1번 장씨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러면 조선 후기. 자, 2번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게 신라 경주예요. 신라. 3번 활구라고도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러면 고려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가야하면 좀 전에 나오다시피 철이니까 낙랑군과 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봐. 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7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 했는데요.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됐대요. 자, 그래서 삼국 통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1편 당이 웅진도독부 바로 백제에다가 그다음 안동도호부 고구려에다가 설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2편에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했다. 안승이라는 사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가 직접 당나라에 맞서서 나당 전쟁을 금강하구였던 기벌포와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이 바로 매소성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기벌포 매소성 전투를 알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 2번 보시면 우금치 전투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죠. 2차 봉기. 3번의 진주성 전투하면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을 임진왜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처인성 전투는 몽골과 싸웠다. 몽골 장수 살리타를 김윤우 장수가 사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8번 볼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나왔는데요. 자, 중대성에서 일본으로 보냈대요. 그럼 여러분들 중대성, 선조성, 그리고 정당성까지 삼성, 그러면 삼성 육부할 때 발해인데요. 힌트가 하나 더 있었죠. 고구려의 왕족 성신 고씨가 다수 포함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대조영이 동모선에서 건국하였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발의 건국, 대조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청해진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장보고죠. 장보고. 자, 3번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바로 부여죠. 자, 4번에 보면 기인제도 호족들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았다. 이거 고려. 왕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31대 왕인데 누구냐 봤더니 관료저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예요? 신문왕. 신문왕은 기본편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신문왕의 업적.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김웅돌이 모반하려는 거 숙청했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국학이라고 해서 당나라의 국자감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변형시켜서 국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최고 교육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흥왕이에요. 3번에 독서 3분과를 실시했던 좀 어렵죠. 8세기에 신라의 원성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헌덕왕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움돌의 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했는데요. 베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래요. 건물 내부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대요. 그러면 경상북도 영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영주 부석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을림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을림 기둥이고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 공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포라는 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주심포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금산사 미륵전, 전북 김제에 있어요. 법주사 팔상전, 충청도 보은 지역이고요. 화엄사 각황전, 이거 전남 구례 지역인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17세기, 즉 임진왜란 이후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갈까요? 11번. 자,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건 기본에서 참 많이 나왔던 건데요.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지로 그래서 후백제라 일컬었단 말이에요. 자, 태조 왕건이 경순왕을 맞이했다는 거죠.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었고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을 맞이해서 신라 항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1번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구려 때 얘기니까 이거는 지금 후삼국 시대잖아요. 시기에 맞지 않죠. 2번 최영이 요동 정보를 추진했죠.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오잖아요. 고려 말이죠. 3번 왕건이 고창 전투에 승리하였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건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원래는 이 공산 전투, 대구 팔공산이죠.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패배하면서 상당히 위기에 몰렸었지만 고창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역전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고창은 여러분들 오늘날의 경북 안동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경순왕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진왜란 떠올리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2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이거 쌍기가 중국 사람인데 이제 우리나라한테 와서 뭔가를 건의를 했어요. 과거 시험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 시험을 봤다. 고려 광종이에요. 자, 고려 시대, 고려 전기에 광종이냐 성종이냐 참 많이 나옵니다. 1번 후뇨 10조를 남겼다. 이건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왜? 몽골 때문에. 이건 광종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려 고종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시영권.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해서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양민인데 노비가 된 자를 풀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검이란 말은 원래 조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해서 노비안건법. 정답은 3번. 4번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하였다. 공민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거 사실 기본편이 조금 어려웠어. 기본편에서 어려웠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전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전시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전법은 이제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속책은 주로는 쌀이에요. 간혹 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 때 이제 쌀 등을 내고 내가 이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납속책이라는 걸 썼던 것이고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건 흥선대원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시과 체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14번 보니까 묘청입니다. 묘청. 묘청이 서경에서 평양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이게 고려 인종 때란 말이에요. 고려 인종 때 이자겸에 나온 묘청에 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의종 때가 되면 결국 무신정변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때 터지겠죠. 그렇죠? 12세기 때 1135년인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도 하고 묘청의 난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터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청의 난은 이자겸의 난과 함께 기본편이 참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영통사 대각국사비인데 영통사는 여러분들 어렵고요. 기본편에서 대각국사 땡땡. 그럼 이제 고려시대 때 바로 의천이냐 아니면 진울이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영통사는 황해도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개성에 있습니다. 개성. 고려시대 수였으니까 개성. 여기 보면 대각국사비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자네. 그렇죠? 그런데 승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을 창시했다라고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 결정적 힌트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갑시다. 16번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역사상 중국과 이제 우리가 교류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장보고는 그럼 청해진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이에요. 절 세웠어요. 맞아요. 고려시대 이재현은 충선왕의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충선왕이 엄마는 원나라 사람이니까 원나라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해서 원나라 황제의 외손자예요. 이 사람이 베이징, 중국의 수도, 원나라 수도가 베이징이거든요. 거기에 만곤당이라는 자신의 어떤 별장가족 같은 사적 도서관을, 개인 도서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신의 이 측근을 할 수 있는 이재현, 이 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중국 원나라 조맹부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맞아요. 3번 박지원은 연행사 일원으로 해서 원래 청나라 수도 연경, 오늘날의 베이징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청나라 황제가 여름에 별장이었던 열하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열하로 가요. 그래서 열하일기를 쓰게 됐죠. 맞아요. 자, 그러면 다 맞네요. 4번 볼까요? 개항기, 민영익이 보빙사의 대표를 했는데요. 개항기의 민영익은 보빙사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에 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사절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공사가 부임을 해요. 그 답례로 우리가 이제 보빙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를 봤더니 자, 신이 여진에게 패했어요. 여진 하면 조선시대냐 고려시대라고 봤더니 고려사예요. 그쵸? 그래서 별무반이라고 결정적 힌트 있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파평윤씨 윤관이네. 그쵸? 네. 그래서 윤관. 그러면 1번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그러면 외교관 서희. 2번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세 가지 다 하셔야 되죠. 3번 쓰시마섬을 정벌했으면 고려시대는 박위, 조선시대는 세종대왕 때 이종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4번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면 여러분들 공민왕 떠오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새로운 기구가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고려네.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 곡물을 풀어서 물가를 조절했대. 이러면 의창이 아니고 상평창 이렇게 되는 거죠. 물가 조절.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중방은 고려시대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고려시대 이제 막 성장군, 대장군이라고 딱 회의기구. 이게 중방이고요. 자, 3번의 어사대함을 감찰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식목도감은 고려에 있었던 이 독특하게 법령을 제정했던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 식목도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까요? 밑줄근 왕.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편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왕들의 업적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성계의 아들로 태어나서 2차례 왕제한 이후에 왕이 올랐으니까 태종 이방원, 무서운 왕. 네. 보시면 되겠고, 왕권 강화, 육조 직계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도 헌릉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번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이러면 영조죠. 현량과 어진이를 선발하겠다. 성략적으로는 도덕 정치를 하겠다. 조광조. 중종 때예요. 호패법을 시행하였다. 바로 이게 바로 태종 이방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뭐 사간원 설치, 그다음에 신문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 훈민정을 창제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종대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보니까 이제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서화지민 북간 유적 도첩에 실리는 것으로서 북간이 함경도 쪽이에요. 김종서가 여진을 물리치고 육진을 설치했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김종서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면 장용령이란 건 정조대의 바로 친위 부대니까 틀렸고요. 칠정산이 있어요. 칠정산이란 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잖아요. 원래는 해와 달, 일,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이제 정확하긴 한데 조선시대 여러분들 목성, 토성 다 관측해요. 그래서 그 별 운행에 대한 것들을 적은 게 바로 역법서예요. 역법서. 역법서는 좁은 의미로는 달력과 관련된 거지만 넓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이 바로 행성의 운행에 관해서 탐구하는 건 책이에요. 바로 세종대왕 때 칠정산 내편 외편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경국대전 완성 기본편이 참 잘 나와요. 성종이죠. 성종. 4번의 나선정벌 북보를 추진했던 효정이죠. 이게 조총부대라고 보통 알려지고 있었던. 자, 그래서 그 부대를 청나라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국경 분쟁 지역에 이제 투입하게 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정대 나선정벌 단행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세종대왕이고요. 21번 가해 들어가 봤더니까 교육도 하고 제사도 한대요. 그러면 성리학까지 나왔으니까 성균관인가? 라고 했는데 성균관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지역에 있었던 교육기관인데요. 제사와 교육기관에서 성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했다. 그러면 서원이에요. 향교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국립이에요.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교육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당 나오면 향교나 사부학당을 가는 거고요. 최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성균관이 있었다. 그런데 교육과 제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서 스승을 기린다거나 서년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서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밑줄근 의병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경남 의령이 나오죠. 네, 의병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 홍의장군. 그렇죠. 그러면 곽재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호는 이제 금산 전투 있고요. 고경명은 전라도 담양에서 이걸 했는데 고경명도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4번에 정문부 의외로 기본편인데 어렵긴 한데 정문부 북간대첩 함경도 지역의 의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보면 이 전쟁인데요. 인조가 삼전도의 굴력 항복이니까 여러분들 병자호란 1636년인데요. 병자호란이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들이 끌려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일로 1번 왕이 남한산성을 피신하였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했으면 강화도죠. 강화도. 제가 최근에 정족산성 갔다 왔는데 삼랑성이라고도 해요. 3번에 김윤우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거 이제 그 몽골과의 싸움이죠. 몽골과 싸웠던 것이고. 큰일 날 뻔했다. 강화도인데 무슨 전쟁이냐 이거.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프랑스하고 싸웠습니다. 프랑스하고. 자, 4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라고 했죠. 이거 임진왜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보면 가해들 할 건데 여기 보면 임시 군사회의기구였대요. 양란이라고 해서 양란은 둘양자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 그래서 정작 이것 때문에 의정부 6조가 유명무실했다. 원래는 변방을 대비하기 위한 관청사. 그래서 여진과 왜구를 맡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변방을 대비한다.
비변사 이렇게 되거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의 사원분 여러분들 감찰,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곳. 3번의 의금부는 대역죄인을 잡는 곳. 네, 그다음 홍문관은 학술 연구기관이자 여론을 조성했던 곳으로서 조선 성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하고 제가 잠깐 끊어갈게요. 여러분들 50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미출지급은 제도인데요. 양민의 부담을 들고자 군포를 절반으로 두 필에서 한 필로 균등하게, 그러면 균역법이죠. 그래서 어장세나 소금세로 부족한 거 채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균역법.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고요. 대동법은 요거는 이제 공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영정법은 토지세죠. 1개월당 4두로 고정시키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직전법은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자. 토지에서 곡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고 했던 거. 그 정답은 1번 영조의 균역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이 기본편 1부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제가 26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